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얼마나 오래전에 발명됐을까요? 자전거는 160년 전, 재봉틀은 230년 전, 단추는 800년 전. 그럼 이 실크 원단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4600년 전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쓸패잡은 우리 주변에서 봤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들,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이야기들, 대화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등등등 패션에 관해 짧고 넓고 빠르게 다룰 컨텐츠입니다. 이번엔 우리 주변에 흔한 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실크, 단어만 들어도 고급 느낌이 나는 이 원단은 나방을 이용한 원단입니다. 날아다니는 그 나방이요. 걔네가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부화한 이 벌레가 한 달 동안 뽕잎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치를 만드는데 이 고치를 뜨거운 물로 헹구면 이렇게 얇은 실 같은 게 됩니다. 그 실을 엮어서 조금 더 두꺼운 실로 만들고 그 실을 엮어서 만든 게 실크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을까요? 8500년 전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하고 기원전 2600년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레이주라는 황후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하게 누에 거치가 컵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에 들어간 고치는 실이 풀렸고 그걸 본 황후는 그걸 엮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누에의 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얇은 실을 두껍게 꼬는 이런 배틀도 발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실크를 기원전 114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실크를 수출했고 그 길을 나중에 실크로드라고 불렀죠. 실크는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글씨를 쓰는 종이 역할도 했고 낚싯줄, 악기의 줄, 활의 줄로도 사용됐죠. 실크는 같은 두께의 금속 와이어보다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실크는 화폐로 사용됐죠. 군대를 빌릴 때도 세금도 감사 표시로도 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그 귀한 실크를 만드는 방법을 비밀로 합니다. 누에나 그 알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면 죽여버렸죠. 하지만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550년 비잔틴 제국의 두 승려가 누에 알을 대나무 지팡이 안에 숨겨와서 실크의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놈들도 실크를 독점 수출했죠. 페르시아인들은 지들만의 패턴도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630년 아랍인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비단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져 버렸죠. 반면 유럽은 꽤 늦게 실크를 생산했습니다. 1100년경 터키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실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크가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본은 300년에 이미 중국에서 누에알을 빼돌려 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고급 기모노도 만들었죠. 덕분에 일본은 나중에 중국 다음으로 실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가지 설 중에 중국이 최초로 실크를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유물에서 기원전 4000년 뽕나무 그림이나 누에 그림이 토기에 그려진 게 발견되고 사실 그 나라가 실크의 원조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마드라스, 주로 여름 옷에 많이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체크가 다소 불규칙하게 배열됐고 가볍고 얇은 특징이 있죠. 마드라스는 원래 손으로 짜기 때문에 중간중간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오리지널 마드라스가 아닌 거죠. 최초의 마드라스는 인도 마드라스에 있는 나무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1200년대쯤 중동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상업적으로 제대로 시작된 건 1640년대부터입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마드라스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마드라스 원단이 시작되죠. 동인도 회사는 주로 향신료와 원단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원단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다 찾은 곳이 마드라스였습니다. 그 동네 면은 저렴하고 품질까지 좋았기 때문이죠. 동인도 회사는 바로 영국에서 400명의 기술자를 불러와 마드라스에서 원단 공장을 차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체크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품질도 좋고 모양도 괜찮았는지 이 원단은 인도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 영국인들이 영국으로 돌아갈 때 마드라스 원단을 가지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영국에도 퍼졌죠. 그러다 영국의 타탄 체크 열풍이 불고 이 마드라스 원단에도 체크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마드라스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드라스는 보통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마드라스, 하나는 패치워크, 하나는 블리딩 마드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리딩 마드라스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데요. 이야기는 18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 마드라스 원단을 대량으로 구입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브룩스 브라더스였습니다. 완야들을 구입했는데 이 마드라스에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세탁을 잘못하면 이렇게 색이 번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몰랐던 브룩스 브라더스는 셔츠와 자켓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당연히 옷을 구매한 소비자는 세탁을 했고 색이 번진 것을 발견하고 화를 냈죠. 브룩스 브라더스도 처음엔 황당했지만 이걸 역이용합니다. 이런 원단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자연스러운 빈티지한 물빠짐, 이거 브룩스 브라더스 독점 원단이다. 그리고 나중엔 guarantee to bleed, 색 번짐 보장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이 현상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미지를 바꿨죠. 덕분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 부분을 당연히 개선했죠.
시어서커, 여름만 되면 주름진 무늬의 옷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 원단을 시어서커라고 하는데요. 17세기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와 인도에서 거래되었던 직물입니다. 우유와 설탕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시루샤카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주름, 오그라듦을 의미하는 시루샤카가 된 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때 지금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원단의 가장 큰 특징은 주름진 부분과 주름지지 않은 부분이 무늬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이 교차되며 원단이 짜일 때 실을 당기는 힘, 텐션을 다르게 설정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을 교차하며 짤 때 원단이 울지 않도록 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직조합니다. 하지만 시어서커는 이렇게 팽팽한 부분과 헐렁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무늬가 되도록 한 역발상이죠. 이런 표면 덕분에 피부에 닿는 접지면을 줄여 통기성과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저렴하고 내구성 좋은 시어서커를 미국 노동자들이 입기 시작했고, 슈트로 만들기 시작하며 시어서커 입는 날이 생기기도 했죠. 현재는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듀로이, 이런 울퉁불퉁한 소재 옷장에 하나쯤은 있으시죠? 우리에겐 골덴이라 부르는 게 더 익숙한 원단, 코듀로이입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진 원단으로 두께감과 보온성으로 인해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죠. 코듀로이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코드와 듀로이의 합성어라고도 하고, 왕의 일항이라는 의미의 코르드 디 후아 혹은 왕의 컬러라는 의미의 클레르 드 후아가 어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설일 뿐 확실한 자료나 증거가 없죠. 어쨌든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이런 울퉁불퉁한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일 겁니다. 이 원리는 프랑스에서 코듀로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불어로 코듀로이는 웰류아 꼬텔레라고 불립니다. 직역하면 줄무늬가 있는 벨벳이라는 의미죠. 광택이 나며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벨벳은 짜여진 실을 이렇게 잘라내서 생긴 특징입니다.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짜인 실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어 표면에 마치 미세한 섬유들이 덮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코듀로이는 벨벳의 실을 잘라내는 부분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설정하여 이렇게 줄무늬가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듀로이는 벨벳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카드,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셨다면 이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자카드 셔츠, 자카드 니트, 자카드 패턴 가디건, 자카드 데님 스커트, 다양한 옷과 다양한 원단에 붙을 수 있는 이 단어, 무슨 의미일까요? 자카드는 조셉 마리 자카드란 프랑스인이 발명해낸 자카드 배틀로 짠 교직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01년에 처음 발명한 이 기구는 무늬를 짜도록 하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배틀이 작동하는데요. 이 구멍난 나무 판자들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이 구멍이 실의 위치를 조절하여 다양한 무늬를 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구멍난 종이나 프로그램이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죠. 교직물이 시초였지만 같은 원리를 니트에 적용해 자카드 니트가 탄생하였는데요. 다양한 색의 실로 무늬가 있는 니트를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카드 니트, 자카드 가디건이 그 예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겉에서 보이지 않는 실은 길게 늘어지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옷의 설명란이나 이름에 자카드가 보인다면 염색이 아니라 짜임으로 무늬를 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알쓸패잡 004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재밌었던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느끼고 그것을 반영해서 더 재밌는 알쓸패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